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차 안에서 오프닝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현재 가장 핫한 바로 GV60입니다. 제네시스에서 나온 최초의 전기차인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가격이 한 8천만원 정도 합니다. 이 차의 특징은 완전한 전기차고요. 제로백은 무려 4초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차인데요. 어떤 차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제네시스 GV60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제네시스는 뭔가 세련된 세단 아니면 멋진 SUV 이런 컨셉이었는데 제네시스 GV60은 그거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커다란 그릴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보통의 전기차와는 다르게 그릴이 굉장히 크죠. 보통 전기차는 그릴이 거의 없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제네시스 GV60은 보통의 전기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릴이 들어간 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 LED 라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간등은 이렇게 6개가 들어오고요.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한 것 같아요. 기존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일자로 쫙 들어왔었는데 GV60은 각각의 라이트가 따로따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닛이 좀 특이한데요. 보닛은 클램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따지자면 G 플립 3 같은 형태인데 이게 열리게 되면 팬더 부분까지 같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건 굉장히 고급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건 여기가 찍히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랬을 때 보닛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리하시는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닛을 열어봤는데요. 보통의 내연기관 차량은 다르게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프렁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프렁크의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간단한 짐 정도는 둘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도 있는데 먼지가 안 들어가게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워셔액을 넣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촐한 그런 모습이에요. 옆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차의 옆면에서 볼 때 이 휠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GV60에 들어간 휠은 21인치 휠인데요. 뭔가 전기차스럽지 않고 되게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도 정말 멋진 그런 휠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인 GV60의 디자인을 딱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되게 심플하고 또 크기도 적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이렇게 도어 핸들이 팝업 형식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간편하게 열고 또 닫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 하단 쪽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깎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GV60의 옆모습을 좀 살려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면의 전체적인 라인은 쿠페형답게 아주 잘 깎여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쿠페형 SUV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V자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에서부터 후면 휀더까지 크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충전구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열리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후면을 보면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쪽에 팬더가 보이시죠? 후면 팬더가 보이는데 굉장히 볼륨감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후면 자체의 느낌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또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리어 램프는 이렇게 두 줄로 딱 들어가 있고요. 깜빡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SUV 차 같은 경우는 뒷유리에 와이퍼가 붙어 있는데 이 차는 와이퍼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렇게 스포일러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으면 다운포스도 생기고 또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주게 되죠. 스포일러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랑 다르게 배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배기할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럼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지금 트렁크가 열리고 있는데 이 트렁크가 열리는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중소형 SUV답게 엄청나게 여유로운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골프백 하나 정도는 실릴 것 같은데 2개부터는 이 뒷자리를 폴딩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짐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하단을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가 이렇게 있고 V2L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V2L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충전구에 꽂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코드를 연결하면 뭐 커피포트나 뭐 이런 간단한 기기들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새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트렁크에는 이 정도가 있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제네시스 GV60에는 굉장히 신기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얼굴로 문을 열 수가 있고 또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손을 대고, 자, 이렇게 키가 없어도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기능인데 차량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하면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하신 거고, 그리고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켤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러 왔는데 키를 깜빡하고 와도 주행을 할 수 있고 문을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다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 공간은 전반적으로 넓은 편이고요. 마감재도 상당히 다 고급스럽습니다. 대시보드를 보면 이쪽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딱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되게 제네시스답게 고급스럽게 처리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에서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해서 약간 오브제 역할을 하는 크리스탈이 딱 올라오게 됩니다. 되게 멋있죠? 고급스럽고.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기어 변속기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었는지 걸지 않았는지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운전자가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온열 시트랑 통풍 시트 버튼들이 있고요. 버튼들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조 장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조작이 쉽게 이렇게 물리식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모든 버튼이 다 터치로 되어 있으면 운전하다가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물리식 버튼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할 때도 조작도 쉽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센스 있게 잘 넣어놨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이드 미러를 비춰주는 화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화면 디자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다 굉장히 센스가 넘치는데 이 디자인만큼은 좀 투박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스포크가 굉장히 넓은 편이고 또 두께도 상당히 두툼한 편입니다.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었으면 그립감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랑 부스트 모드 이렇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편안하기 쉽게 이렇게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화면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모습이라서 운전자가 보기에도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고 동승자가 보기에도 꽤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클러스터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 화면은 이렇게 터치로 조작을 하든가 아니면 중앙에 있는 컨트롤 다이얼로 조작을 하든가 이게 두 가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게 해놓은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차량 설정을 눌러보면 3D 애니메이션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라이트, 내부, 운전자 보조, 도어 트렁크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내부 보기 이런 거 한번 눌러보면 HUD, 클러스터, 외부, 뭐 차량 설정, 공조, 시트까지 여기서 한 번에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60도로 로테이션 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충전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나중에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 포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C타입 포트가 2개, A타입 포트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80W를 지원하는 충전 잭도 있고요. 뭐 이렇게 포트를 제공해 주는 건 정말 좋은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는데 무선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유선 지원입니다. 요새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탑재한 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차이인데 이런 게 유선으로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살짝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뱅앤올루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 비에노 스피커는 아우디의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번에 제네시스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스피커가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정말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스피커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다른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음질을 제공해 줍니다. 이 비에노 스피커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을 보면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물건 정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휴대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요, 플로팅 구조라고 해서 약간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도 뭐 물건을 둘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서 뭐 운전 중에 뭘 꺼내거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구조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딩 구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시트를 잠깐 보면 시트는 이렇게 가죽이랑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블루톤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여기에 연두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거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되게 편안한데요, 특이한 건 드라이브 모드나 속도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이 살짝 변합니다. 허리를 더 잡아주거나 아니면 살짝 여유있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되게 똑똑한 시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시트랑 똑같이 이렇게 연두 색깔로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쪽엔 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좋고 잘 눌리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손잡이가 살짝 뒷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손잡이로는 살짝 불편합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편해요.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되게 단단하고 묵직한 편인데, 또 요철이나 가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부드럽게 통과를 해줍니다. 지금 차선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옆에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이드 미러는 거리감이 막 확 와닿는 편이 아니라서 자꾸 숄더 체크를 하게 되고요,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이드 미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더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좀 연습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를 며칠 동안 지금 타보고 있는데요, 일단 모터의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앞에서 확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의 가속력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컴포트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 자체도 굉장히 가속력이 좋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에 발을 갖다 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속도가 확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이게 프리뷰 서스펜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에 있는 장애물이나 뭐 방지턱 이런 거를 예측해서 그걸 통과할 때는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요, 방지턱을 통과할 때나 뭐 포톨 같은 거 통과할 때는 정말 부드럽게 통과를 해줘요. 이런 게 이 GV60의 승차감을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할 때 실내 자체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나오는 소음들을 좀 잡아주는 거죠. 제 친구도 이거 같이 타봤는데 굉장히 조용해서 좀 놀라더라고요. 실내 정수성 자체는 제네시스의 상위 트림 모델과 견주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제네시스 GV60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컴포트, 에코, 그리고 스포츠, 여기에다가 부스트까지 있습니다. 각 모드마다 굉장히 구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딱딱 특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컴포트 모드는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스포츠 모드는 조금 더 달리고 싶을 때 딱 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시트가 자동으로 허리를 또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때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타보니까 계속해서 악셀을 밟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느껴져요.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트가 있는데요, 핸들에 있는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정말 미친 듯이 치고 나갑니다. 약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모드예요. 이 부스트 모드는 10초 동안 굉장한 가속력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코너링이 있을 때는 좀 쓰기 힘든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부스트 모드 한번 켜볼까요? 자, 부스트 모드입니다. 오, 와우, 오우, 와우, 와, 대박인데? 야, 이거 약간 중독성 있게 계속 누르게 만들어요. 근데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생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이 조금 세게 걸리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레벨 2로 맞춰놓고 타고 있는데 악셀레이터를 밟다가 딱 떼게 되면 뒤에서 누가 좀 확 가지마 하고 쫙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강력한 회생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핸들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맥스로 놓으면 I 페달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누군가 날 대신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보시죠. 굉장히 느려지죠?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지금 I 페달 모드고요.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회생제동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차로 비유하면 뭐 엔진 브레이크? 뭐 이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다가 악셀레이터를 딱 띄면 약간 브레이크가 밟히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이 GV60은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 타신다면 이질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60에는 OTA 무선 업데이트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 OS 업데이트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기존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렇게 무선 업데이트가 지원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내비게이션 정도만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GV60은 좀 다른 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해놓은 게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터의 출력을 높여준다든가 새로운 기능을 넣어준다든가 버그를 수정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GV60도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이런 건 GV60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업데이트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면 처음 샀을 때와는 좀 다른 차량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GV60은 주행 보조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선 이탈 방지가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탈하고 싶어도 이탈을 못하게 되게 막아줍니다. 막 소리도 들려오고 또 스티어링 휠의 진동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도 이제 나오게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조금 퍼져 보입니다. 1대1 비율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무선 업데이트로 수정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GV60은 엔진 사운드가 따로 없어요. 전기차이다 보니까 뭐 실질적인 엔진 사운드는 없는데 인공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3가지 모드가 있고요. 저는 엔진 사운드 모드로 해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강도도 조절이 가능한데 처음에 강함으로 해놓고 타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거슬리는 느낌이 들어서 소리의 강도를 좀 내리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약함으로 해놓고 타고 있는데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들려오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이 정도 사운드가 저한테는 제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AR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클러스터 화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AR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이 계기판 화면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때 뭐 색깔 정도 바뀌는 그 정도만 가능했었는데 이 GV60은 굉장히 많은 게 가능해진 거죠. 이 AR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교차로가 겹쳐 있는 그런 출구 같은데 그런데 빠져나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내비게이션만 봐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AR 내비게이션을 같이 보게 되면 좀 덜 헷갈리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제네시스 오너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바로 프리 빌리지 서비스입니다. 제네시스의 멤버십 서비스인데 GV60 오너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개인용 홈 충전기 설치,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 50만 충전 크레딧,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호텔 멤버십, 프리미엄 차량 관리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서비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거주하신다면 홈 충전기 설치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GV60을 타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가 며칠 동안 타본 결과 상당히 매력이 많은 차입니다. 평소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 크지 않았었는데 이 차를 딱 타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새 전기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GV60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독특한 매력이 많은 차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차가 상당히 막힐 것 같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